자, 녹화를 좀 하면서 얘기해보지 뭐. 하여간 지난 시간에 24번까지 하긴 했었거든. 그거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혹시 봤는지 모르겠네 그거. 그걸 이어서 할지 아니면은 백지노트 쪽에서 뭐 정리하던 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별거 없고. 그리고 또 문제는 좀 풀어보고 있니? 아직 수평가가 너무 지금 평가가 많아서 아직. 그래, 그러면 일단은 추가 설명이나 그 문제 설명이나 좀 해보십시다. 자, 25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십시다. 뭐 그 앞쪽에서 대충 뭐 중요한 거라든지 뭐 훨씬 눈에 띄는 거가 있는지 한번 좀 훑어만 보면은 말이지. 뭐 있으려나. 대단히 눈에 띄는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문법 같은 거에서 주의할 거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뭐 굳이 있다 그러면 이건 있겠네. 23번 같은 경우에 수업 시간에 이거 꽤 중요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23번에 끝에서 딱 중간쯤에 보면 It was only a few elderly shoppers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혹시 보이심? 여기 적용된 문법이 뭔지. Who used them? is로 시작하고 끝에 who used them으로 끝났거든. 자, 일단은 가주어 구문일까 아닐까? 아니야. 강조 구문입니다. 강조 구문하고 가주어 구문 같은 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좀 주의를 좀 하시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좀 했었어. 뭐 어쨌거나 간에 이때 who used them은 that으로 바꿔도 돼. then used them으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할 말 없고, 이거는 녹화한 거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적어놨을 거니까는 녹화한 데서 살펴보면 되겠고, 그거 말고는 별로 눈에 띄는 거 없습니다. 내용상 문제들이니까는 그냥 25번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도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 그랬네. 뭐 이것도 그냥 뚝딱뚝딱 넘어갈 건데 제목 정도나 좀 보십시다. 이거 뭐라고 써있는 걸까 제목에? 연령 그룹에 따라서 몰라놓은 거? 온라인 광고에 대한 뷰. 미국인들 사이에서 타겟티드 온라인 어드버티징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는 타겟을 잡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interesting, 재미있다고 하든지 intrusive라고 하든지. intrusive? 이거 무슨 뜻? intrude에서 나온 말일 텐데. intrude가 침입하다 라는 뜻이었어. 그러니까는 거슬리는. 근데 의외로 보면은 말입니다. 10대하고 20대 초반 사이에서는 그 포인트 그러니까는 웹사이트 같은 거 뒤지다 보면은 뭐 광고 중에서 내가 뭔가 검색한 거에 대한 광고가 뜨고 뭐 그런 거 있지. 그런 거를 타겟티드 온라인 어드버티징이라고 하거든. 타겟티드 온라인 애드라고 하거든. 그거에 대해서 의외로 10대 친구들은 재밌다고 생각을 했대. 내가 관심 있는 상품 보는 게 참 편리하다라고 얘기했다네. 그런 게 있나 봐. 자, 여튼간에 뭐 답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답만 맞추고 넘어가 보지 뭐. 자, 5번부터 보지 뭐 오늘도 변함없이 55 이상이 유일한 그룹이다. 답 그러니까 요거 targeted as or intrusive was more than 50% 이상인 맞나? 짜증나다고 생각한 50% 이상이 짜증나다고 생각한 사람이 55세 이상 맞나? 맞지? 61%니까.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나이 그룹대에서 응답자 그러니까는 타겟헤드가 인터레스팅하다고, 그리고 그게 인트루시브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크대. 그 갭이 가장 크대. 그러니까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인트루시브, 그러니까 짜증나기보다는 뭐 하여간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의 사이의 차이가 가장 큰 건 35세에서 44세래. 맞나? 아니지? 55세지? 나도 이거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부류 중에 하나라서 일단 뭐 답은 4번이겠네. 넘어가고요. 그것 말고는 체크할 거 별로 없어 보이니까 넘어가고. 26번 마기지 워커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또 끝에서부터 뒤져보면은 그녀가 설립한 은행은 대공황에서 살아남아 어쩌고저쩌고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은행, 대공황, 합병 중에서 어느 단어를 기준으로 찾아보면 좋을까? 아, 그치,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 요거를 찾아보면은 뭐 she founded 어쩌고저쩌고 은행을 만들었는데 대공황에서 살아남았고 merged with, 그러니까 merge가 이게 합병하다야. 토익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거의 필수 단어 중에 하나인데 2개의 다른 은행들과 합병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자선단체와 어쩌고 대중 간의 소통, 장려, 신문사 설립 이 중에서 뭐 찾아보면 좋을까? 어떤 단어를 기준으로 찾아볼까? 자선단체? 그럼 뭐 자선단체 한번 찾아보지 뭐. 자, 자선단체라는 관련된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Charitable Organization. 두 줄 위에 아까. 그녀는 신문사를 세웠대. 자선단체 사이에 더 면밀한 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자선단체냐면은 그녀가 속해 있던 뭐 그랬다네. 자, 그러면은 3번 인종차별로 인해 은행 금융법 공부를 시작할 수 없었다. 여기서는 뭘 찾아볼까? 인종차별? 금융법? 시작 없었다? 어느 거? 금융법을 찾아봅시다. 아니 그냥 찝으면 돼. 금융법 위에 두 줄 또 위에 있어. Financial Laws. 자, 이 내용 맞나? 그 문장을 보면은 Racial Discrimination, 그러니까 인종차별, 흑인 은행가들에 의한 인종차별은 drive, 몰고 갔대. 그녀가 공부하도록. 공부했어 안 했어? 했네. 3번이네. 자, 넘어갑니다. 네, 뭐 굳이 뭐 더 찾아볼 필요 별로 없을 것 같고. 아니다. 단어 정도 더 찾아봅시다. 끝에 네 번째 줄에 thrive 이거 무슨 뜻? 끝에 네 번째 줄에 It thrived as the oldest continually African American operated bank until 2009. thrive? 번영하다. 좋은 단어야 이거. 자, 그리고 세이빙스 뱅크라고 했는데 세이빙스가 뭘까? 이거 무조건 S 붙여야 되는 말이거든? 한 줄 위에 보면은 세인트 루크 페니 세이빙스 뱅크라고 했는데 세이빙스 이게 저축입니다. 저축은행을 설립했다는 얘기야. 뭐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은행의 종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관심 가져놓는 게 좋아 이거. 저축은행은 말 그대로 저축하라고 있는 건데 이게 왜냐면은 한국의 은행 개념하고 영미권의 은행 개념이 좀 달라서 그러고 우리나라의 은행 개념들이 그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뭐 제2금융권에는 막 저축은행이라고 이름 막 붙여도 되고 막 그러거든. 근데 원래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제2금융권이 뭐고 뭐 그런 것도 나중에 공부 좀 해놓는 게 좋을 거야. 이런 거 수능에 이런 거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 요즘 금융에 대해서도 꽤 나오는 편이니까는 내년 수능에는 금융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한데 내년 수능을 위해서는 금융, AI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 좋고 정치 관련은 나올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하여간 그럴 것 같아. 내년 수능 정도에 다룰 만한 주제.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냐 하면은 한 2, 3년? 3, 4년 정도 지난 이슈들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진 이슈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는 편이거든. 특히 국어 문제에서. 자, 여튼간에 넘어갑니다.
27번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이건 나는 1, 2, 3, 4, 5번 번호 위에다가 N이라고 적어놔 그냥. 난 그냥 적어버리거든. 왜 어느 게 일치하지 않는 거고 어느 게 일치하는 건지 이거 문제 풀다 자꾸 까먹어. 그래서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는 끝에부터 뒤져봅시다. 참가자들은 테니스 장비를 가져와야 한다. 아닌 거 찾아보라고 했지. 자, 그때 세 번째 줄에 보면 participants must bring their own tennis equipment. 테니스 장비 가져오라네. 자, 4번 당일 취소 환불 가능. 맞나? 아니지. no refund라고 적혀있어. refund가 환불이었으니까. 당일 환불은 안 됩니다. 당일 환불해준 사람이 별로 없어. 답은 4번이겠네. 자, 넘어가고요. 체리우드 하이스쿨 티셔츠 디자인 컨테스트에 대한 내용. 자, 이번에는 맞는 거 찾으라네. 5번 사용 가능한 색상 수에는 제한이 없다. 맞나? 있지. 최대 4개가 사용될 수 있다고. 아니고 종이에 자기의 학번과 이름을 적어야 된다. 학번과 이름을 종이에 적으세요. 맞네. 4번이네. 출품작은 학생회의실에 제출해야 된다. 이건 뭐 아닐 것 같아. 미술 선생님 방에 제출하라고 뭐 그러네. 하여간 4번인가 봐. 넘어갑니다. 자, 어법상 틀린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거 상관없이 그냥 내용이나 살펴보자고. 자, 첫 번째 렉틴. 렉틴은 커다란 단백질이다 라고 하네. 이거 우리말로도 그냥 렉틴이었어? 네, 근데 어떤 단백질이냐 하면은 역할을 하는 거래. 중요한 무기로서. 근데 어떤 무기냐 하면은 식물들이 사용하는,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절은 관계대명사입니다. 유지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렉틴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무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대형 단백질이다 라네. 자, 대부분의 식물에 있는 렉틴은 바인드한데, 자, 이거 바인드를 동사로 본 게 앞에 플랜트에 s가 붙어 있어서 명사 거기서 끝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래. 어딘가에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야. 카본하이드레이트. 카본하이드레이트? 탄화수소? 라고 하십시다. 예. 탄화수소? 맞나? 카본이 탄소고 하이드레이트가 수소니까 탄화수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식물을 소비함에 따라서, 잠깐만, 카본하이드레이트 탄화수소 맞는 것 같긴 한데 한번 뒤져봐야지. 왜 스펠링 잘못 쳤다. 카본하이드레이트. 그치. 탄화수소라기보다는 이거 그치. 다른 이름으로 부를 만한 게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탄수화물. 탄소랑 수소가 있는 건 그것도 마찬가지긴 해. 어쨌거나 탄수화물. 이거 평소에 자주 듣는 말인데 이거 탄화수소 하니까 나도 헷갈려가지고. 여튼간에 그러니까는 탄수화물에 묶인다고. 우리가 식물을 소비하니까 먹으면은 탄수화물에 렉틴이 붙어버린대. 걔네들은 또한 마인데 또 묶이는데 어디에 묶이냐 하면은 슈거 몰큐울에. 슈거 당 몰큐? 당 분자에. 근데 어떤 당 분자냐 하면은 found in the gut에. found. 자, 이거 과거 분사로 썼습니다. 맞아요. 타동사디 전치사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in the gut. 여기서 gut가 뭐 내장 얘기하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예, gut는 원래 내장이란 뜻이긴 하거든. 뭐 영어에서 사실 gut란 말을 내장으로 듣는 것보다는 우리말에 깡?
You have guts!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는 내장을 갖고 있구나가 아니라, 야, 너, 깡 좀 있다? 깡이 좀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이라서 나는 그쪽에 조금 더 익숙하긴 해. 일상생활에서는 그 말을 더 쓸 일이 더 많을 거니까. 뭐, 어쨌거나 간에, 렉틴이라는 거는, 내장, 뇌, 그리고, nerve endings, nerve ending? 말초신경, 맞아. 말초신경. 신경의 가장 끝단. 말초신경, 뭐, 그래, 말초신경이라고 하자. 신경의 가장 끝단, 그리고, in joint. joint? 연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거트도 그렇고 브레인도 그렇고 너브 엔딩도 그렇고 사람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럼 조인트는 사람 몸 중에 어디? 응? 관절. 아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연결해주잖아. 그리고 모든 bodily fluid. 자 이거 체액. 모든 체 등에서 발견되는 그러니까 신체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그런 당 분자에도 묶여버린다. 라고 하는, 뭐, 하여간 렉틴은 우리 몸 여기저기 막 묶인대. 자, 닥터 스티브 건드리에 따르 의하면, 자, 근데, 닥터 스티브 건드리,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러한, 찰싹 잘 달라붙는 스티키, 끈적끈적한 단백질들은, interrupt, 방해할 수 있다. 메시지를 보내는 걸. 세포 사이에 메시지 전달을 방해할 수 있고, 그리고 cause, 유발할 수 있다. interrupt가 1번이면은 cause가 2번일 겁니다. 예. toxic, 유독성, 그리고 inflammatory, 이거 무슨 뜻일까? in에다가, flame에다가, mate에다가, ORY가 붙었거든? 인플레이션. 부푸는 거야, 맞아. 인플레이트는 원래 부풀다란 뜻이야. 통화 팽창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라 그랬지. 원래 인플레이트에서 플레가 불이란 뜻이거든, 플레임. 불난다고. 속에서 불나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몸에 부어오르는 거를, 붓기 뭐 이런 거를, 그치, 염증이야. 맞아, 제대로 봤어. 염증 반응이야. 그러니까 유독성 그리고 염증성 반응을 유발할 수 있대. 그러니까 렉틴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건가 봐. 브레인 포그는 그저 하나의 결과일 뿐이래. 왜 렉틴에. 근데 어떤 렉틴이냐 하면은 nerve, 신경 사이의 대화를 방해하는 렉틴의 하나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브레인 포그 먼저 얘기해주는 게 나을 텐데, 알고 보니 염증이라고 나와 있구나. 병이라기보다는 증상 이름일 텐데, 뇌에 안개가 낀 거? 멍해지는 거긴 한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자. 의식의 혼탁. 그러니까 머리가 멍해지는 거 맞아. 그런 걸 의식이, 무슨 약 먹고 나면 하는 거 있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완전히 맛이 간 건 아니야. 그러니까 좀 어질어질하는 거. 자, 그리고 upset stomach. upset? 스토먹에 업셋이란 말을 쓰면은 이거일 텐데. 전에 이거 업셋이 원래 무슨 뜻인지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심? 말 그대로 위로 세팅됐다는 거야. 아래에 있어야 될 게 위로 세팅된 거야. 그치, 뒤집어진 거야. 이게 눈깔이 뒤집어지면은 사람이 그냥 열받는 거고, 배가 뒤집어지면은 전도 했다고 하는 거고, 속이 뒤집어지면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복통이야, 복통. 속쓰림. 근데 얘네들이 속쓰림하고 속이 니글니글니글 하는 거 있지? 그거 구분을 잘 안 해. 그냥 다 업셋이야.
여튼 속 뒤집혔다라고 하면은 뭐 대충 금방 이해가 갈 거야. 이거 없애서 그냥 말 그대로 원래 뜻 자체가 뒤집히다라는 뜻이라서 그래. 자, 그러니까는 속 뒤집히는 거는 다른 흔한 증상이다. 렉틴 오버로드, 과잉에. 이 렉틴이 어디 있는 건지, 무슨 식물에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네. 궁금하니까 뒤져봐야지. 렉틴 어떤 식물에 있는 건지. 렉틴이 많은 음식, 콩류, 가지식물, 곡물, 일부 견과류와 씨앗류. 뭐 어쩌라고 씨. 아이고. 주요 렉틴 함유. 야, 뭐야 이거? 익혀 먹으면 된다네. 날로 먹으면은 속 뒤집힌다 이거구만 얘네들. 근데 이 중에 날로 먹는 놈들이 종종 좀 보이는데? 참깨, 해바라기씨, 견과류는 날로 먹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 곡물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유는 좀 그렇긴 해. 우유 걸르지 않은 목장에서 바로 나온 우유 먹지 마세요. 백방 배탈 납니다. 에이 그래. 근데 뭐 이거 가공식품도 있잖아. 뭐 여튼 식물 독소. 내가 얼마나 먹어야 문제가 되는 건지 잠깐만. 렉틴 섭취량 정해진 게 없대야. 밥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이거 밥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 이거. 세상 뭐랄까, 뭐든지 과하면 나빠. 물도 많이 먹으면 죽어. 여튼간에 닥터 건드리는 리스트를 했대. 그러니까 리스트를 나열을 했대. 대량의 다른 건강 문제들에 대해서. 자, 이거 wide range of가 그냥 넓은 범위의라는 뜻의 형용사니까. 자, 근데 뭐냐면은 aching joint 라든지 aching joint? 아까 관절이라 그랬잖아. joint. ache? 아픈 거야. 관절 통증. dementia? 치매. 순간적인 정신 정신의 기억 상실에는 기억 손실에 가까운 말이긴 해. 근데 디멘티아 이거 알아놔야 돼 이거. 왜냐고요? 다른 문제 앞에서 한번 지나갔을걸? headache? 두통이지 뭐. and infertility. infertility? 난 외운 단어는 아닌데 뭔지 알 것 같아. 인에다가 fertile이 붙었거든. 이게 fertile이 뭔지 기억나심? 이건 앞에 있던 단어야. 이것도 우리 알아야 되는 단어야. 비옥한. 자, fertile이 비옥한이란 뜻인데, 이게 사실 영어에서 비옥한이란 말은 곧 새끼 낳는 걸 얘기하거든? 자식을 낳는 거? 그럼 infertility는 뭘까? 그치, 불임이야. 야, 이거 협박이 좀 심한데? 뭐 여튼간에 관절 통증, 치매, 두통, 불임을 포함한 다른 건강 문제들을 늘어났대. 근데 어떤 건강 문제냐 하면은 have been resolved. 해결된 거야. 해결한 거지. 그러니까 be resolved니까. 그의 환자들에게서 한번 걔네들이 eliminate 하자마자, 제거하자마자, 렉틴을, 식사로부터 렉틴을 제거하자마자, once 이거 한번 뭐뭐 하자마자야. 한번 뭐뭐 하면, 한번 뭐뭐 하기만 하면, 식사에서 렉틴만 제거하면 환자들에게서 해결되는 뭐 이런저런 병들에 대한 다양한 건강 문제들의 리스트를 만들었대. 폴 살라디노라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썼대. 대절이야라고. 하이퍼테시스, 가설. 근데 어떤 가설이냐 하면은
렉틴이 관련되어 있대. 파킨슨 병에. 파킨슨 병? 이게 치매야. 치매의 원인. 치매라는 거는 디멘티아, 치매라는 거는 그 병의 증상 얘기하는 거고, 아, 왜 지금 감기 걸렸잖아. 감기는 병 이름이 아닙니다. 증상 이름이지.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그 원인이 되는 게 파킨슨병 이거든. 뇌가 뇌에 구멍 나는 병이야. 뭐 어쨌거나 간에 그거에 렉틴이 관련돼 있다는 가설. 그러니까 대절의 동사는 여기 있어. is also gaining, is gaining까지 동사로 치자. 또한 지지를 늘려가고 있다. 그러니까는 계속 그 지지를 받고 있다. 점점 더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가설. 이 가설이 점점 그 뭐랄까 지지를 받고 있대. With animal studies, 동물 연구와 함께. 근데 어떤 동물 연구냐 하면은 5번은 틀렸네. 쇼잉이야. 목적어가 있는데. 그리고 with 뒤에 있으니까 동사일 수는 없어. 전치사 뒤엔 동사 못 쓰지. 그러니까는 렉틴이 한번 섭취되면 데미지를 줄 수도 있다고. GERT, 내장과 아까 내장 얘기했었지. 그리고 and 다음에 traveling이면은 and 뒤에 traveling이 2번이면 앞에 damaging이 1번이겠지. ing 붙은 게 이거니까. 그리고 뇌까지 이동할지도 모른다고. 뭐 하여간 그런 거를 보여주는 동물 연구를 했었대. 근데 쉼표 찍고 왜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들이 appear 다음에 to 부정사 썼습니다. appear 무슨 뜻? 보이다 아니야? 보이다 아니야? 보이다만 물어보지 않았어. 이형식 동사 중에서 감각 동사가 5개, 오감이 아니라 7개 있다고 얘기했어. 2개 더 있거든? 보다 듣다 느끼다 말고 seem하고 appear 여기 있네. seem하고 appear 무슨 뜻이냐? 보이다야 보이다. 뭐뭐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는 독소가 되는 것 같대. 자, 이거 발음만 읽으면은 알 수 있을 텐데, 발음만 읽을 줄 알면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아래 표시 안 해준다는 다 이유가 있어. 어차피 표시해봤자 그거 그대로 발음 그대로 적을 거거든? 그치, 도파민이야. 도파미너직, 도파민의 신경, 도파민 전달 신경체의 독성이 될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도파민 신경체의 독성이 돼버리면은? 도파민을 못 느끼게 되는 거겠지?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된다? 치매보다는 도파민이 뭐에 쓰는 물질이었지? 사람 흥분시키는 거. 신나고 뭐 그럴 때 도파민이 쏟아진다 그러잖아. 나쁜 의미라기면 좋은 의미도 되고 나쁜 의미도 되는데 뭐 어쨌거나 신경 흥분 물질. 이거에 독성이 되면은 사람이 뭔 일이 있어도 재미없어. 이거 심해지면 치매될 수도 있겠지. 사람 치매 증상 중에 이런 것도 있어. 세상 만사 재미없어지는 거. 그러다가 치매가 와. 여튼 그렇답니다. 뭐 답은 뭐 5번이란 거 알겠고요. 이건 뭐 내용 정리 딱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렉틴이 무섭대. 야, 근데 이거 참 렉틴 섭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조리할 때 과열을 열심히 하래. 그러니까는 생식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봐. 별로 안 좋나 봐, 생식이. 그래요. 30번으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좀 쉬었다 하지 뭐. 다음 빗줄 친 부분 중 문맥선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술은 변화시킨다. 체인지는 자동사 겸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변화시키다라고 했어. 어떻게 사회와 개인이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을 이해하는지
뭐 어떻게 하기보단 방법이라고 합시다. 방식. 기술이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꾼다. 그치. 진짜 많이 바꿔왔지. 당장 10년 전의 프라이버시와 20년 전, 30년 전의 프라이버시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애들이 일기장 막 들춰보고 그런 짓 잘 안 하지. 아니면은 남의 집 그냥 쳐들어가는 짓 안 하지. 뭐 남의 집 그냥 문 벌컥 열고 들어가가지고 왔어요 뭐 이런 짓 안 하지. 뭐 남의 집 술 먹고 쳐들어가자는 이상은. 사실 근데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런 일이 너무 흔했던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옆집에서 뭐 먹는지 다 알 수 있어. 그런 거지 뭐. 그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야. 원어민들도 그래. 자, 사실. 근데 어떤 사실이냐 하면은 누군가가 새로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근데 어떤 능력이냐 하면은 정보에 접근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남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가. 그러니까 뭐 우리 집 로봇 청소기를 해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던가 뭐 아니면 CCTV를 해킹하려는 모시기한 사람들이 있다던가 뭐 이런 그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걸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는 뭐 야 이거 나 해킹해가지고 너네 집 좀 찾아볼 수 있으니까는 볼 수 있으니까 봤지 라는 그런 사실이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 rather 차라리 그게 아니라 기술의 발전은 요구한다. 그보다는 차라리 기술의 발전은 뭘 요구하냐면은 시민과 정책 결정자들이 require는 5형식으로 주로 쓰는 말이라서 목적어가 이 녀석이겠고 목적격 보어가 투부정사겠네. 목적격 보어는 어지간하면 투부정사지. 어쨌거나 시민과 정책 결정자들이 고려하는 걸 요구한다. 어떻게 프라이버시 보호가 확장되어야 할지를. 그치, 개인정보 보호가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신경을 좀 써야겠지. 많은 정책 결정자들도 신경을 써야겠지.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는 그런 식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고.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처음에 이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 상업적이고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용되게 되었을 때 국가와 시민들은 고생을 했대. 고군분투하다라고 뭐 해석해도 되겠지만 고생하는 게 낫지 뭐. 뭐뭐의 뭐뭐를 넘어서 라는 뜻이다 보니까는 뭐뭐 그 이슈와 기타 등등등 더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대. 자, 뭐에 대해서 고민했냐면은 새로운 법이 이넥트 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이넥트? 그치. 제정하다. 새로운 법이 정해져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여간 엄청 고생 좀 했대. 개인들을 사진 찍히는 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허락 없이. 이거는 지금도 별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 같아. 그러니까는 사람을 어디까지 찍어도 되는지. 내가 그냥 친구랑 같이 길 가다가 사람을 찍었어. 배경에 다른 사람들이 찍혔네? 그럼 나 잡혀가야 되냐고. 이거 미묘하거든, 이거. 자, reconsideration, 재고. 다시 고려하다니까, 재고. 프라이버시의 재고는, 자, 근데 이게 bring이 아니라 bring about까지가 한 덩어리 동사긴 하거든? 그러니까는 타동사 뒤 전치사는 수동태가 여기 적용되냐 하면은
얘 됩니다. bring about이 아니라 뒤에 by 때문에. 타동사디 전치사의 수동태라고 했을 때 bring 뒤에 about 전치사가 문제가 아니라 bring about이 한 덩어리야. 그냥 가져오다야. by란 전치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수동태라는 거야. 이러한 새로운 기술, 사진 찍는 기술,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가져와진 프라이버시의 재고려는 reaffirmed. 이 reaffirmed가 동사였던 거야, 이게. 구분을 affirm, re하면 다시란 뜻이겠고, affirm? confirm하고 affirm의 차이가 뭘까? 어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 기억나심, 이거? A가 나오고서 그 다음에 스펠링 한 번 더 나오면은 뭐 A, L, A, C, A, P 뭐가 됐든지 간에 스펠링을 한 번 더 쓴다 그랬어. A가 나오면은 이거 그냥 단순 강조야. 그러니까 firm이 강조된 말일 뿐이야. confirm은 함께 확인하다, 함께 확고히 하다 라는 뜻이라서 확인하다야. affirm은 확언하다, 확신하다, 단언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펌이야. 펌이 튼튼한이라는 뜻이라서. 네, 어쨌거나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해준다. distinction, 구분을. private와 public space 사이에. 이거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어느 정도는 좀 거리감이 좀 넓혀지고 있는 주의인 것 같긴 하지만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거리감이 무지 심한 나라들이 꽤 있다고?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 보다가 덴마크 얘기를 봤었거든.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두기 했었잖아. 덴마크에서 사람마다 거리를 2m씩 뛰어놓으라고 했어. 2m씩 뛰어서 다니라 그랬어. 덴마크 사람들 생각. 왜 평소보다 더 가까이 오라 그러지? 이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릴 때도 4m, 사람당 4m, 5m씩 뛰어놓고 서 있거든. 그거보다 가까이 다가오면 불편해.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인간 사이의 거리가 극단적인 나라들도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의 인간 간의 거리 같은 거는 좀 비슷한 것 같긴 해. 한 40cm? 50cm 정도 가까이 오면 좀 불편하게 지는 거. 물론 지하철이나 그런 데 있을 땐 빼고. 어쨌거나 간에 개인 공간과 공공공간 사이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있대. 어쨌거나 다 프라이버시 문제니까. 자, it was determined. 정해진다, 결정된다, 결심된다. 자, 대부분의 문화에서 대절 이하가 결정된대. 아마 가주어일 가능성이 높아. EDG, 형용사 어쩌고저쩌고 대절이면 가주어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준다고. 컨센트가 무슨 뜻일까? 요거 벽에다가 무슨 전기 꼽는 거 그거 콘센트라고 하는 거 확실한 쟁글리시입니다. 콩글리시도 아니고 쟁글리시야 이거. 일본 애들이 잘못 가져온 거야. 벽에서 전기 나오는 데는 아울렛이라 그래. 콘센트가 결국엔 무슨 뜻일까? 이거 원래 형용사기도 하지만 형용사 겸 명사거든? 동의, 만장일치, 들어맞는, 맞아. 그러니까는 잠깐만, 컨센트 이거 스펠링 조심해야 돼. 잘못 쓰면은 분노란 뜻이 될 거야. 일단 이건 동의, 합이 맞는데 합의도 되겠구나. 스펠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분노도 컨센트라는 말이 있거든. 분노? 분노는 리센트인가? 잠깐만. 분노가 리센트다. 리센트. 내가 잘못 봤다.
응. 그러게? 어원은 분명히 같은 어원 같은데. 뭐 어쨌거나 간에 to being seen, 보여지는 거에 대한 합의를 준다. 그리고 그러므로 기록되는 거, 녹화되는 건지 기록되는 건지. 이게 컨센트인지 아니면 합의인지 반대인지는 모르겠어. 자, 근데 뒷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한번 뭐뭐 하기만 하면 걔네들이 자발적으로 step into,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공적인 공간에, 공공공간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은, 자, 보여지는 거에 대한 합의를 했을까? 반대를 했을까? 합의? 뭐, 보자고, 일단은. 물음표는 좀 찍자. 좀 애매하니까. 그 앞부분에서 틀린 만한 단어 있나? 별로 틀린 만한 단어 안 보였는데? 뭐, 여튼 간에. 비록 몇몇 사람들이 불편할지는 몰라도, spread of surveillance camera. 그러니까 surveillance, 아래보면 감시 적혀 있어. surveillance 카메라, 감시 카메라. 이거 CCTV 얘기하는 거야. closed circuit TV, 텔레비전. 여튼간에 surveillanc는 원래 감시라는 뜻이니까 이 뜻밖에 없어. 알아놓으면 좋아. 이거 쓸 때 많아 이거. 자, 어쨌거나 비록 사람들이 감시 카메라의 확산이 좀 불편할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문화에서의 시민들은 have adjusted. 적응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조정이다 보니까 적응을 해왔다. 사실에 어떤 사실이냐 하면은 giving up the right not to be observed in those circumstances, in these, 이러한 환경에서 관찰되지 않을 권리를 give up, 포기하는 것이 유발한다고. 5번이 너무 확실하게 틀렸네. 레스입니다. 더 적은 해로움을. 어디에? 커뮤니티에. 무엇보다? 감시를 갖는 것에 실패하는 것보다.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은 공적 공간에 나오면은 뭐 관찰되고 감시되는 거에 대한 정말 암묵적인 동의를 한 거라고. 자동적으로 동의를 한 거라고. 왜? 온 동네에 CCTV 같은 거 있는데 나는 CCTV에 찍히기 싫어. CCTV가 나를 찍다니 내 초상권! 이런 소리 안 한다고. 왜? 안전해지고 싶은 욕망이 더 크니까. 네? 그럼 답은 뭐 5번일 것 같네. 자, 어쨌거나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일까? 이야기가 뭔가 좀 주제 없이 그냥 쭉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제는 있거든? 공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초상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자, 일단은 시작을 기술의 발달로 시작을 했어. 기술의 발달이 만들어내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히 사진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랬어. 여기에서 공공장소 CCTV 얘기가 나와. 이런 거에서는 자기 프라이버시를 좀 희생을 한다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사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 침해당할 일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공공장소 같은 데서는 좀 봐준다 라고. 왜? 안전을 위해서. 그게 주제일 것 같아. 잠깐 좀 쉬었다 할지 뭐.
자, 여튼 하던 얘기를 좀 계속해 보십시다. 자, 그래서 31번 coincidence 우연. 뭐 사고일 때는 incident라고만 부르지 코자가 붙으면 우연이야. 자, 근데 어떤 거냐 하면은 statistically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우연은 보인다. 우리에게 뭐처럼? irrational한 비이성적인 이벤트인 것처럼. 비이성적 이벤트로 보인다. 그리고 몇몇은 그것을 miracle, 기적으로 define, 정의한다. 근데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우연도 나오긴 나오니까. 하지만 몽테뉴가 이거 사람 이름이야. 철학자 이름이야. 몽테뉴가 말했듯이 origin of a miracle. 자, 그러니까는 기적의 기원은 우리의 빈칸에 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기적에 대해서 찬양하려고 쓴 글인 것 같진 않지. 도입부만 봐도. 우리의 자연에 대한 지식의 레벨에서, 우리의 빈칸에 있는 거지, 자연 그 자체에 있는 건 아니다. 뭐, 이거만 봐도 답을 좀 알만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1번부터 5번까지 ignorance, 무지, flexibility, 유연성, excellence, 뛰어남, satisfaction은 만족일 거고, exaggeration, 과장. 좀 그럴싸해 보이는 게 두 개 보이네. 1번하고 5번. 이 두 개가 좀 그럴싸해 보이는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적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 혹은, 이 과장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말 뻥튀기 하다 보면 나오는 거다. 그런 관계로 사실은 1번일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해. 자, 어쨌거나 몽테뉴도 꽤 오래된 양반이라서 이 사람이 1700년대 사람인가? 아이고 1500년대 사람이었네. 꽤 오래된 게 아니라 꽤 오래됐네. 여튼간에 프랑스의 철학자 이름이에요. 미셀 드 몽테뉴. 야, 그래도 1500년대에 이 말 했으면은 진짜 훌륭한 양반이긴 하네. 이때 당시에 이딴 소리 했다가는 바로 모가지 날아가던 시절이었는데 1500년대까지는 그래도 1500년대면 그거잖아요. 르네상스 시대가 막 이제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꽃피네 만에 하던 그 시절. 자, 어쨌거나 간에 glorious miracle은 have been later on discovered. later on, 나중에 glorious, 영광의 기적은 나중에는 obedience한 걸로 밝혀진다고. laws of nature에 자연의 법칙에 obedience, 순종하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것 뿐이라고. 아니면 기술적인 발달이야. at the time, 그때 당시에는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던 기술의 발달. 좀 뭐랄까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마법 소리 너무너무 쉽게 하던 시절이었다고. 기술 중에서는 진짜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도 분명히 있긴 있었어. 뭐 진시황의 칼 같은 거. 그거 아직도 녹아 안 쓸었잖아 그거.
물론 요즘에는 녹 안 쓰는 칼, 그 스테인리스 그거 처리하시면 되지요. 라고 하지만은, 진시황 시절은 기원 전인데. 그때 그걸 만들었다니. 대단하긴 했지. 그 칼 아직도 녹 안 쓸었어, 그거. 박물관에 잘 계십니다. 자, 어쨌거나, 독일의 시인인 괴테. 이거, 이 양반은 원체 유명해가지고, 괴테가 praised it 했듯이, praised. 이거 그냥 읊다. 원래는 문구란 뜻의 명사였지. 독일의 시인 괴테가 읊었듯이, 미스테리어스한 것들은, 미스테리한 것들은, 아직은 기적이 아니다. 미스테리하다 한 게 다 기적은 아니라고. 기적이란 게 밝혀질 수는 있으려나? 괴테는 그 기적 같은 얘기 하는 양반이 아니라서. 자, 여튼간에 기적은 어썸한데, 어썸? 추정한다, 가정한다. 추정도 괜찮은 것 같아. 떠맞다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근데 지금은 떠맞다는 아닌 것 같아. intervention, 개입을. 더 높은 힘에. 저기 위에 계신다는 그분 있잖아요. 뭐 하느님이지, 뭐, 있잖아, 그거. 하느님의 개입. 하늘의 개입이란 걸 가정한다. 그것의 occurrence, 발생에 있어서. 근데 어떤 발생이냐 하면은, 인간의 능력을 beyond, 넘어서는, to grasp, 붙잡다라는 뜻이지만은, 지금은 이해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어떤 개념을 붙잡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해할 만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그 발생에 있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더 높은 힘, 저 위에 어떤 힘의 개입을 가정한 거다. 그러나, 예시 문장 앞에 단독으로 쓸 때는 그러나라는 뜻으로도 많이 써. 그러나, methodical하고 simple한 way가 있다. 방법론적이고 단순한 방식이 있다. 기적을 유발하는. divine revelation 없이, divine revelation과 inspiration 없이, divine, 성스러운, revelation, 계시. 이거는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보입니다. 물론 뭐 당연히 종교 쪽에 있어서 뭐 좀 익숙한 사람이라 그러면 더 금방 알 수 있긴 하겠지만은 뭐 아래 나와 있긴 해. 자, 하여간 성스러운 계시와 영감 없이도 기적을 유발하는 그런 방법론적이고 단순한 방식이 있다. 그것을 체크아웃 해버리는 것 대신에 체킹 아웃으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지. and 다음에 finding이 3번, investigating이 2번, checking it out이 1번, 체크 아웃까지 한 덩어리여서. 그러니까는 그것을 체크하고 조사하고 어떤 이벤트의 소스, 근원을 찾아내는 것 대신에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정의한다. 기적. 그러니 기적이라는 거는 excuse이래. excuse가 무슨 뜻? excuse me 할 때 실례합니다 이긴 한데 이거 변명이란 뜻이야. 그러니까는 누구의 too lazy to think, 생각하기엔 너무 게으른 놈들의 변명이다. 자, 어쨌거나 방법론적이고, 그러니까 기적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결국은 뭐라고? 뒤에 보면 나오네? 체크하고 조사하고 그 이벤트의 근원을 찾는 것 대신에 우리는 그거를 기적이라고 정의해버린다. 이게 답이거든? 이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 생각을 안 해버린다고! 생각 없는 놈들이 딱히 조사도 안 해보고 와 기적이네? 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글은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그딴 거 없고, 기적이란 이 말을 입에 꺼내는 놈들은 무식한 놈들이고, 생각도 안 하는 놈들이라고. 생각 없는 놈들이나 기적 같은 소리 입에 달고 사는 거라고. 그런 거 믿는 놈은 바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1번이겠네. 뭐 사실은 문제를 푸는 입장이라 그러면은 이 글까지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근데 뭐 어쨌거나 간에 이 글은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네. 예, 뭐 몽테뉴란 양반 자체가 그런 거기도 했고, 사실은 괴테도 그런 기적 같은 거 믿는 양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도 안 믿고. 그러고 보니까는 어제 좀 특이한 경험을 좀 하긴 했었는데, 헬멧 쓰고서 자전거 타고 막 오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왕! 하고 울리는 느낌을 한번 받은 적이 좀 있긴 했었지. 내가 무슨 머리에 무슨 뭐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바로 뒤통수에서 뭐 개가 한 마리 짖었던가 했겠지. 네, 모르겠어. 이번에 헬멧을 LED가 달린 전자 머시기 헬멧으로 바꾸면서 혹시 거기서 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거 소리 나는 기능 없었는데. 뭐 눈만 껌뻑껌뻑 죄송합니다 뭐 이런 글자 지나가는 거 뭐 그런 헬멧을 싸가지고 뒤집어 쓰고 있긴 하거든. 근데 어쨌거나 갑자기 그거 쓰다 보니까는 머릿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드디어 환청이란 걸 느끼기 시작했나? 뭐 이러긴 했었는데 뒤에서 개가 짖었겠지. 자, 여튼간에 5분 남았는데 하나 더 보랴 아니면 그냥 5분 좀 일찍 끝내랴? 그래, 그럼 5분 정도 일찍 끝냅시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십시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아까 좀 백지노트 있잖아. 그것 좀 작성을 좀 해보고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질문도 좀 받으십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끝.